쓰리쿠션 서바이벌 무림고수를 찾아라 왕중왕전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당구아카데미 교수 김홍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대 무림고수 8명이 출전했습니다. 대회 규모도 커졌고 상금도 커졌습니다. 네, 왕중왕전의 우승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지어지고요. 결승전은 100점에 도달하는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점을 어느 선수가 먼저 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8강, 4강을 거치면서 올라온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명진은 노종현 선수와 김영진을 상대했고요. 왕경섭 선수는 8강전에서 김진태, 그리고 4강전에서 강기홍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4강전 왕경섭과 강기홍 선수의 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왕경섭 선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합에 출전하면서 네. 많은 경험을 쌓아서 기량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멘탈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왕경섭 선수가 무림고수 1, 2대 챔피언인 강기홍을 상대로 70대 29 승리를 거뒀습니다. 놀라운 점수차였고요. 자, 최명진 선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온 44살 최명진 선수가 되겠고요. 무림고수 7대 8대 9대 챔피언, 그리고 왕경섭 선수는 아직까지 무림고수에서는 챔피언을 지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불리고 있고요.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 최명진 선수, 지켜봐야겠습니다. 왕경섭 선수 왕중왕전 결승전 경기 결승전 소재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이 주관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 진정한 무림 고수를 가리는 왕중왕전 결승전 뱅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최명진 선수가 약간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왕경섭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생각해 보면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최명진 선수야 워낙 좀 하이런도 잘 치는 선수고 빠른 흐름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왕경섭이 이 왕중왕전에서 좋아진 점,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난 경기에서 보였듯이 강기홍 선수하고의 게임에서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타이트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왕경섭 선수가 멘탈적으로 완전히 성숙해 돼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왕중왕전 들어서 정신력 보강이 좋은 성적의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력이 대동소이한 만큼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초구 배치 무리 없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첫 득점 왕경섭 선수입니다. 백점이라는 경기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점수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경기 말미에 가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왕중왕전 결승전에는 2점 50점 절반에 도달했을 때 브레이크 타임이 한 번 주어지고요. 그리고 각 선수가 한 번씩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죠. 이 선수들이 이 타임아웃 타이밍도 잘 재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반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또 이끌어가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7에 육박한 점수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경기력도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었고 다득점을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단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득점을 하는 걸 보고 포지션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뱅크샷 성공했고요. 왕경섭 선수는 참 표정, 준비 자세, 그리고 심지어 수구가 굴러가는 모습까지 보면 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느낌을 주네요.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조금 만들지 않았나 싶은 이번 왕중왕전에서 왕경섭 선수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약제라고 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죠. 1점. 아무래도 이번 대회 이전까지 무링고수 챔피언을 지낸 바가 없는 왕경섭 선수이기 때문에 견제를 좀 덜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리고 다니엘 산체스를 좋아하는 선수로 지목을 했는데요. 네. 예. 지금 자세 왼팔을 뻗는 모습을 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점. 다니엘 산체스를 보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좋아하는 선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준결승전에서 무섭게 정말 70득점을 만들었었던 왕경섭 선수인데 결승전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지금 이렇게 짧게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회전을 좀 공간이 적을 때는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치는 것이 좀 더 확실해지죠. 이걸 생각이 좀 솟아 올라오는 경향이었거든요. 회전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득점이 가능했죠. 그렇군요. 오랜 시간 앉아있던 최명진 선수입니다. 1점. 첫 득점은 옆돌리기로 가져갑니다. 빨간 공을 대전을 좀 짧게 겨냥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길게 치면은 키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좀 두꺼운 두께로 쳐서 내려 보내놓고 돌아가는 게 편하죠. 대회 전 무리 없이 성공했고요. 지금은 좀 짧게 해야 됩니다. 길게 노려봤는데 네.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짧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 경기를 하다 보면 상태에 따라 틀려지죠. 그렇군요.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고. 또 미세한 차이로 네. 점수가 뭐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차이가 또 만들어지니까요. 정중앙에 두 개의 목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왕경섭 선수가 뱅크샷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5 쿠션을 이용해서 시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멀리 내다봤던 왕경섭 선수 득점 실패했고요. 최명진 선수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던 선수거든요. 네. 왕경섭 선수도 대하는 태도가 틀렸을 걸로 보입니다. 22점의 하이런을 쳤던 최명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1점. 최명진 선수가 7대, 8대, 9대 무링고수 챔피언. 가장 최근 이제 계속해서 챔피언을 지낸 바가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22점 넘게 칠 수는 있는데 TV에 이렇게 방영되는 경기에서 22점을 치기라는 거는 거의 힘들죠. 아, 네. 저도 뭐 하이런 최성원 선수가 경기를 26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점. 그걸 실제로 보진 못했고요. TV 많은 경기를 봤거든요. 네. 제가 본 거로는 18점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 거는. 그리고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하이런 큰 점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중계방송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도 있는데 1점. 대단한 하이런을 보여줬던 최명진 선수입니다. 그런 실력들이 또 무링고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불과 3점에 못 미쳐서 하이런상을 받지 못했는데 네, 인상이 깊은 하이런이죠. 그렇죠. 2016년 무링고스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었겠고요. 캐슨 피했고요. 그만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석점 차로 추격하는 동안 왕경섭 선수의 득점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만했습니다. 하면서 방향이 한번 바뀌었고요.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나 두껍게 맞았죠. 그래서 끝까지 엎드려서 시선을 떼지 못했는데요. 오픈 브릿지로 샷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공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1점. 수구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브릿지를 가져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왕경섭이고요. 이후에 최명진 선수는 무리 없이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은 회전을 줄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은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을 뺀 상태, 거의 무회전 상태에서 샷을 한 거죠. 신중하게 또 배치를 파악하고 있는 왕경섭 선수고요. 네, 대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걸어치기를 시도해야 되죠. 이점 2점을 챙깁니다. 원맨샷, 걸어치기 문제 없었고요. 왕경섭 선수가 이런 짧은 각에서의 일점. 옆돌리기가 상당히 능합니다. 정교한 스트로크를 써야 되거든요. 네. 힘 조절도 좋아야 되고요. 힘이 좀 강해지면 좀 길게 빠질 소지가 있죠. 비껴치기로 짧게 무난하죠. 비껴치기가 아니고 뒤돌려치기로 갔네요. 1점. 비껴치기, 뒤돌려치기 그 구분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네.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예. 이제 편은 이제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가장 조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구가 먼저 앞쪽으로 지나가면은 보통 이제 비껴치기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구가 뒤쪽 공간으로 나오면 뒤돌려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쿠션 향하는 수구의 방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샷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예, 일점. 물론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은 당연히 비껴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뒷공간으로 얇게 빠져나갈 때는 또 뒤돌려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걸 영어에선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백점제 왕중왕전 결승전
이제 초반부고요. 하지만 최명진 선수가 좀처럼 이제 연속 득점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점 먼 거리를 이루면서 제2목적까지 13대 7. 붙어 있어서 난감한데 약간 하단을 주고 좀 길게 형성을 시키도록 카트를 하는 거죠. 이제 빠르게 표현하면 쿠션 끌어치기라고 하는데 감아줬다. 훅샷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원래. 네. 쿠션에서 끌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공을 맞춰서 끄는 게 아니고 쿠션까지 도달할 때까지 밀다가 쿠션에 닿는다는 느낌이 오면 끌어주는 거죠. 네. (13대 7) 키스를 절묘하게 뺐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걸려있는 수구인데요. 1점 성공합니다. 아직까지도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점 한 점 추가. 왕경섭 선수와 최명진 선수의 경기 진행 방식이나 속도를 봤을 때는 참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경기에서도 가장 재밌는 게 스타일이 전혀 다른 선수가 맞붙는 거거든요. 네, 물론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끼리는 다득점 능력이 좋은 선수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스타일이 다를 때는 다득점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운영이 승패를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 어떤 이점. 선수가 어느 선수가 이제 자신의 흐름을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일단 넣어치면서 이제 점수 챙겼던 최명진 선수고요. 안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2점 차 추격에 만족해야 하는 최명진 선수입니다. 동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뒤돌려치기를 하면 가능하죠. 빨간 공을 이제 키스를 노란 공을 사이로 빼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보내면 되죠. 1점 지금은 오히려 키스가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가 좋네요. 도움을 줬나요 마지막에? 키스가 안 나게 되면 다 한쪽 방향에 내려오거든요. 포지션에서는 가장 안 좋은 배치죠. 수구가 같이 가 있으면 세 개가 모여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수구가 떨어져 있고 두 개가 모이면 이제 공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최명진을 상대로 점수차를 더 벌리지 못했습니다. 왕경섭 선수가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형태의 샷으로 보였는데 이번 역돌리기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14대 11 석점 차. 회전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1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 빼고 치는 게 좀 편하죠. 쿠션에 붙어 있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상단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있게 친 거죠. 네, 노란 공이 돌지 못하겠다.
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 공을 위쪽으로 쳐서 올려보내는 방식을 쓴 거죠. 지금 공은 이적구가 안 좋은 왼쪽. 위치에 있으니까 득점을 하게 되면 보통은 포지션이 생기죠. 보시면 이제 안 좋은 구역이 중앙이거든요. 네. 근데 하얀 공이 이제 움직이겠죠. 맞게 되면. 근데 너무 조금 움직였습니다. 포인트로 이동은 정상적인 느낌을 정확하게 맞았으면 못했네요. 네. 많이 이동해서 코너로 갔을 텐데 그래도 1점. 무난히 득점을 했습니다. 조금씩 흐름이 빨라지면서 역전까지 한 최명진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공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안 맞았습니다. 두껍게 치면은 회전력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얇게 스피드를 이용해서 쳤거든요. 양 선수의 에버리지, 물론 초반이지만 인상적인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얇게 겨냥을 했네요. 안 맞았습니다.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키스가 그렇게 날 줄로 예상은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가까운 공이기 때문에 킥스를 피하기 위한 두께를 잡는 것도 쉬웠는데 실수죠. 득점 없이 최명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일 점. 자, 회전 돌려서 한 점을 추가했고요. 16대 14, 2점 차. 일 점. 저런 부분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죠. 먼저 갈 건지 늦게 갈 건지 네. 각도를 보고서 뒤쪽으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가고 두껍게 밀어서 갈 것인지 그런 걸 구분을 잘해요. 1점. 18대 14. 두 점 노리겠죠? 완전히 붙어 있는 것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 저렇게 이점. 완전히 붙어 있으면 좀 더 정확성이 요구되거든요. 안 네, 맞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지금. 네. 지금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확실하게 끌어놓던지 아니면 강하게 4쿠션, 5쿠션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는데 5쿠션으로 치든지 그걸 구분했어야 되는데 좀 어중간한 샷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쿠션 만에 바로 맞고 말았고요. 1점. 이후에 한 점 추가합니다. 왕병섭 선수 20대 15. 최명진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한 번 더 보나 싶었었는데 샷도 미스로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앞돌리기 길게 치면 되는데 회전을 1시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전력이 중요하거든요. 1점. 어차피 두께는 두꺼우면은 가기 어려워지고요. 3분의 1 정도 두께로 설정을 해놓고 회전력을 가지고 위치별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죠. 수구와 목적구들의 위치가 가깝습니다. 시속 게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다 할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큰 실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 맞았습니다.
앞서 나가는 최명진 선수의 차례입니다. 지금도 조금 애매했죠. 맞았습니다. 약간 불분명한 샷을 한 거죠. 원래 최명진 선수가 이런 스타일의 공격을 잘 안 하는데 네. 실수가 좀 몇 번 있네요. 득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샷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샷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두 개의 길이 보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헷갈릴 때. 네. 하나로 딱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양쪽 길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좀 확실하게 하고 샷을 하는 편이 더 낫겠군요. 선택을 했는데 아, 일점. 이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면서 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최명진 선수가 자신의 샷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1점. 불확실한데 그냥 하는 거죠.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지를 못하고 이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재고 그냥 샷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역시 당구라는 스포츠가 그날 컨디션이나 뭐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워낙 세밀하고 여러 가지 변수의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기도 어렵거든요. 네, 당구 1점이라고 얘기하면 보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한 큐 하나인데 네, 길이 워낙 많은데 그 한 큐 하나밖에 못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도달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 1점대라 그러면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에 3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불과 그렇군요.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1점대도 도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2점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 선수는 1.6대로 보여집니다. 네. 한두 게임이야 3점대도 치고 하지만은 1점. 연평균으로 따져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1.7은 아직 안 되고 1.6 중후반대 이 정도의 상상이 돼요. 세계적인 선수는 1.9대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조금 있군요. 지금 이 두 선수의 에버리지는 1.538 동일한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좋은 에버리지를 보여주는 선수들과 비교할 수 있을 일점. 정도의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대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평균에서 제 개인적인 소개는 한 20-30% 정도 다운된다고 봐야 되죠. 네. 다시 역전한 왕경섭 선수. 일점 지금 소리가 약간 파열음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팁의 성질에 따라서도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좀 맞는 부위가 좀 빗겨 맞은 경우, 정으로 맞지 말고 부딪히는 부분이 적었을 때 그런 소리가 나죠. 팁의 특성에 따라서도 저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팁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소프트한 것도 있고 하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또 틀리고. 신중하게 위치를 확인하는 최명진 선수인데요. 지금 목적구들이 모두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금 같으면 뱅크샷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교하게 옆돌리기로 3쿠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맞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게까지 모션으로 봤을 때 길게까지 봤다고도 볼 수 있죠.
앞쪽으로 절묘하게 빠져나가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맞고 말았는데 의도한 것 같습니다. 네. 회전을 좀 줄여야 되죠. 회전을 거의 일점. 주지 않고 타격에 의한 방법을 쓴 겁니다. 위아래가 중요하고요. 회전은 미세하게 줘야죠. 거의 안 주고 치는 방법입니다. 앞돌리기 길게 칠 수가 있죠. 회전은 안팁 정도만 주고 이렇게 치면 가능하죠. 자연스러운 앞돌리기인데요. 1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한 점 한 점 추가하고 있는 왕경섭 선수. 길게 세워치는 앞돌리기 같은 경우는 회전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에 힘을 잡아주지 말고 이렇게 놔서 치는 방법을 써야지 좀 더 길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던진다고 표현하는 건데 회전을 좀 주고 던지는 거죠. 매우 얇게 치되 회전을 살려야 되는데요. 회전을 살려줘야지만 각이 나오죠. 네, 회전 일점. 성공했습니다. 확실하게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앞돌리기를 저렇게 길게 대전으로 칠 때는 얇게 칠 때는 회전을 좀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두께로 치게 되면 회전을 빼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죠. 편안한 두께로 치면 1.5팁 정도만 주고 매우 얇게 치면 3팁 가까이 줘야지 가능하죠. 지금은 더블 쿠션이에요.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네. 안 맞았습니다. 예, 바로 돌려서는 짧게 나오니까 비껴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껴치기 형태로 해서 더블 친 거죠. 왕경섭 선수의 더블 쿠션 샷은 성공하지 않았고요. 100점제 경기 이제 4분의 1을 만들어 놓은 왕경섭 선수입니다. 1점. 옆돌리기. 최명진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 두 선수의 점수차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 경기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다득점도 능하고 기대는 해주죠. 1점. 사실 보면은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거든요. 최명진 선수는. 남구면 남구, 컨트롤은 컨트롤. 자연스럽게 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수구와 목적구의 위치가 가깝고요. 지금 빨간 공과 노란 공. 되돌려치기를 하면 가능하죠. 되돌려치기로 뱅크샷을 하면 가능한데 다른 저희가 지금 뱅크샷 시도인데요. 안 맞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맥시멈 스핀을 이용해서 1점. 쿠션에 저렇게 붙어 있을 때는 맥시멈을 이용하는 게 좋죠.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좀 꺾는 한이 있더라도 좀
좀 꺾어놨죠, 반대쪽으로. 수직선으로 보내지 않고 약간 반대쪽 꺾은 다음에 회전력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을 쓰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점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두껍게 쳐서 돌렸거든요. 네. 장쿠션을 먼저 맞추지 않고 단쿠션을 먼저 맞추면 지금 보시면은 적구의 일적구의 모양을 보시면은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란 공이 같은 라인에 서게 되죠. 앞으로 걸어치기를 해도 되고 뒤로 앞으로 걸어치기를 네, 시도했네요. 걸어치는군요. 2점 2점을 추가합니다. 바로 또 목적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브릿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무리 없이 뱅크샷 성공했고요. 맥시멈을 살려줘야 되죠. 회전을 매우 얇게 치면서도 회전을 극대화시켜줘야지 가능한 공이죠. 1점 한 번 더 성공합니다. 30대 22. 왕중왕전 결승전에 오른 두 선수. 예, 또 한 번의 뱅크샷이 가능한데요. 공을 맞춰서 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뱅크샷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변형 뱅크샷을 장쿠션에서 두 번을 맞아도 되고 지금처럼 한 번 맞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길 다 되기 때문에 강하게 친 거죠. 지금 2.1이 넘어가는 왕경섭 선수 에버리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왕경섭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예요. 네. 지난 1점 연초에 봤던 경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큰 대회 경험이 쌓이면서 더 실력이 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이 무링고스 대회에 점차 적응을 해나가는 왕경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보시면 8강 경기에서 김영진 선수도 상당히 다른 좀 수준이 올라간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무린 곳의 실제 수혜자라고 볼 수도 있죠. 실력이 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우승을 못하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있으니까. 네. 1점 무링고스 챔피언을 한 번도 지낸 바가 없었던 왕경섭 선수가 확실히 이번 대회 다크호스 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승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웅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최명진 선수, 현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1점 지금은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네. 단쿠션만 맞았으면 득점이 되는 공이었는데 운이 없네요. 하필이면 이제 코너 정 가운데로 향하는 공이었고요. 예, 부드럽게 치다 보니까 좀 밀렸네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배치를 남겨줬네요. 네. 좋은 배치가 나왔을 때는 역시 고민 없이 바로 시도를 한 최명진 예, 선수. 자연각이죠. 넣어치기 가능하죠. 2점
조금 위험하게 맞긴 했는데 저게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냥 편안하게 넣어치면은 가능했던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고민 없이 바로 그냥 뭐 2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 사실 저런 거는 이제 이적구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네 번째 포인트, 당구대 장쿠션 중앙으로 오면은 그게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샷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치에서는 고민 깊었던 최명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길게 형성될 수 있다 생각해서 좀 속도를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한 샷은 필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최명진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약간은 조금 속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불합리 좀 혼선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좀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약간 감을 잡지 못하는 듯한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좁은 각에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35대 26. 다시 최명진입니다. 일점 상대에게 받은 배치는 쉽게 풀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미세하게 힘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날이 있는데 네. 조금씩 1점 변형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씩 자신이 생각했던 포인트와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겠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다음 공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일점. 복합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의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경우는 약간의 행운이 좀 따라주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따라주질 않아요. 네.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1목적구, 제2목적구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왕경섭 선수가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공이 나왔네요. 네. 길게 세우시는데 키스를 어떻게 뺄지가 이제 관건이죠. 키스는 잘 뺐습니다. 아직도. 1점 한 점을 추가합니다. (36대 29) 달리 선택할 길이 별로 없죠. 뱅크샷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예, 뒷공간으로 보이면은 노란 공을 원뱅크로 걸어치면 되겠죠. 2점 뱅크샷 성공합니다. 2점 추가. 일점
지금은 약하게 치면은 다음 공이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잘. 그렇군요. 좁은 위치에서 옆돌리기였는데요. 노란 공의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공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세게 쳐서 좀 약간이나마 난구를 피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한 거죠. 한 번 더 10점 차로 도망가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일점 성공합니다. 40점 먼저 득점을 했고요. 크게 돌아서 마지막 제2목적지까지. 역회전을 주고 강하게 카트샷을 했는데요. 맞았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역회전을 약간 가미했죠.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쿠션에서 끌림을 유도했는데 네. 지금 좀 두께가 좀 두꺼웠고 회전도 좀 적었네요. 일점 오히려 상대가 남겨놓은 배치에서는 무리 없이 득점을 올리고 있는 최명진 선수고요. 40대 30 10점 차. 피켓치기로 길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회전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회전을 빼야 돼요. 맞습니다. 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커브가 약간 발생한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회전을 좀 빼야죠.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공을 보시면은 맞았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공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반 이상을 치게 되면 거의 곡선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또 쿠션을 맞고 네. 조금씩. 거리에 또 상관도 있고 네. 가면서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끌어쳐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곡선이 많이 발생한다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걸 간과하고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게 많아요. 아, 그런 접근 방식도 있군요. 그러니까 당구 공은 직선으로는 거의 안 간다. 빈 쿠션 치기만 직선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얇게 치거나 아주 얇게 치거나. 대부분은 조금씩 커브가 발생한다는. 일점 예, 좀 강하게만 쳐도 다 커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느린 화면 또는 뭐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은 영상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죠. 조금씩 직선이 크죠. 아니고. 예. 네. 40대 32. 일점 7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수구와 목적구 모두 쿠션에 가깝게 붙었습니다. 이 컨트롤 위주의 공들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팔에 무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힘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각도도 또 제대로 맞게 되고 그 힘을 느끼셔야 되죠. 어느 정도의 힘이면 가장 무난하다. 맞았습니다. 일정하게 만약에 너무 강한 힘을 주게 되면 비틀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확성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쉽게 포지션도 가능하고
그 힘 조절을 하는 부분. 스트로크가 일단 몇 번 쳐보면 자기가 알거든요. 오늘의 컨디션에 대해서. 1점. 41대 33으로 앞서 나가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왕경섭 선수가 옆돌리기가 상당히 적중률이 좋은데요. 한번 봐야죠. 이런 일점. 공이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좁은 각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중왕전 들어서 왕경섭 선수가 저런 좁은 각에서의 옆돌리기는 거의 실패를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또 뱅크샷도 또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요. 네. 최명진 선수가 이 배치에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옆돌리기 얇게 칠 수가 있죠. 빗겨치기로 구사했네요. 안 맞았습니다. 빗겨치기 맞지 않았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공에서는 선택이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 의도, 자기 스타일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너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확성 일점. 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단순화할 필요가 있네요. 네, 자연스럽게 굴리는 공으로 많이 쳐야죠. 그러니까 공이 방향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타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 역회전이라든지 멀리 있는 거 얇게 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1점. 이런 형태의 샷은 좀 미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왕경섭 선수고요. 11점 차 앞서 나갑니다. 44대 33. 지금은 이제 비껴치기로 길게 치겠죠. 이런 분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일점. 거예요. 네. 회전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치기보다는 회전을 살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꺾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빗겨치기. 이런 샷들을 봤을 때는 왕경섭 선수의 실력이나 오늘 또 결승전을 맞이하는 컨디션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우승이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왕중왕 자리에 오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안 그렇죠.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대회고요. 그동안 이제 무림고수 우승을 차지하거나 대회 내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만을 초청해서 8명만 출전한 이번 대회입니다. 되돌려치기 무난한 공이죠. 일점. 하점자들이 저런 공을 회전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샷이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빨리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나가야지. 빨리 나가면 회전 형성이 안 되거든요. 되돌려치기 한 점을 추가한 최명진이지만 이후에 바로 맞았습니다. 키스가 나는군요. 저 배치에서 키스가 많이 나거든요. 아예 둔탁하게 쳤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그랬다 하지 좋지가 않거든요. 완전히 코너에 있을 때는 오히려 빼내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부드럽게 치지 말고 좀 강하게 쳤으면 어땠을까 이점. 하네요. 이번에도 원뱅크샷 성공시키면서 2점을 추가하는 왕경섭 선수고요. 47대 34입니다. 오늘 앞으로 걸어치는 단수샷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걸어치기, 또 옆돌리기 성공률이 높아 보이죠, 확실히. 한 번 더 가나요?
안 맞았습니다. 이번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47대 34. 빗개치기로 짧게 앞돌리기로 치고 있는데 1점. 앞돌리기로 좀 빠르게 쳐야죠. 너무 느리게 치면은 키스 위험이 있었거든요. 수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를 줘야지 좀 짧게 형성이 되거든요. 너무 부드럽게 치면 좀 길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점. 경기가 절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점수차가 꽤 벌어졌고요. 한 점 한 점 추격하는 최명진 선수입니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런 더블 쿠션이 잘 맞아 들어가면 네.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최명진 선수의 추격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코너에 있는 이 빨간 공. 포지션에서 코너에 완전히 박혀 있으면 더 나쁜 거죠. 옵션이 없어요. 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예 코너에 붙어 있으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죠. 맞지 안 않는군요. 맞았습니다. 지금은 실패는 했지만은 아주 좋은 샷이었네요.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성공에 가까운 투샷을 보여줬어요. 예, 약간 커브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속도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지금 방법은 디펜스도 의식을 하고 시도한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투뱅크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노란 공에 왼쪽 부분을 맞춰서 쿠션 맞은 다음에 노란 공이 맞고 그 다음에 득점하는 2점. 네, 성공합니다.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투쿠션 뱅크가 약간씩 두껍게 맞았었는데 지금도 약간 두껍게 맞았죠. 상당히 어려웠던 공을 잘 처리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왕경섭 선수가 이번 이닝 50점을 넘기면서 마지막 또 전반을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두껍게 쳐서 회전력을 사용한 빗개치기. 1점. 절반 고지에 올라섭니다. 50대 36. 왕경섭 선수의 이번 이닝이 종료되는 대로 또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한 점 추가했고요. 최명진 선수의 공격력이 오늘은 좀 저조하네요. 네. 기회도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속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사이클상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평균치를 또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평균 1.5 이상은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1점. 52대 36. 차분하게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결정이 쉽지 않나요? 뒤돌려치기 근데 키스의 위험 때문에 그러죠. 약간 두껍게 쳐서 밀어칠 수도 있거든요. 편안한 두께로 해서 코너 쪽으로 보내놓고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두껍게 가는 것 같습니다. 두껍게 밀어놓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쳤죠. 안 맞았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52점에서 멈추는 왕경섭 선수입니다. 자, 왕경섭이 앞서면서 왕중왕전 결승전 브레이크 타임을 맞이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의 경기력으로 지켜봤을 때는 왕경섭 선수가 현재로서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군요.
예, 투뱅크 직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또 시도해서 마지막에 득점을 하네요. 네.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 선수 에버리지 1.8대 1.286. 현재는 왕경섭이 52대 36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최명진 선수가 후반부에는 왕경섭을 상대로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평균치를 찾아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최명진 선수는 지금 자기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왕경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두 선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전반부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후반부 이어드리겠습니다.